오늘 거울에 비유할 차례죠. 329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게 마음이 마음을 본다 했어요. 결국은, 얘기하는 게, 우리 사물을 보는 것은 사실 사물이 아니고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라는 게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을 해보면은 나타나는 영상들은 전부 다 마음의 영상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직 마음뿐이야 다른 경계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갖고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만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데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관찰하는데 관찰 대상이 나타났다 이런 그 영상이라는 거죠. 그 영상을 이제 거울에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선남자여 마치 잘 닦여진 깨끗한 거울의 면에 의지해서 본질로서 경계의 대상을 삼아 돌이켜 본질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상을 본다고 말하고 본질을 떠나 별도로 있는 행하는 바 영상이 현현한다고 또한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본질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본질은 뭐고 영상은 뭐고 거울이 뭔지를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거울이라면요. 여기 이제 본질이고요. 요것이 여기 비춰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요 영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거울 면에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비치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본질로 경계 대상을 삼았다. 이 본질이. 그러면 요 본질을 여기 비치니까 요걸 근거로 해가 다시 이제 이 본질을 보는 것이죠. 영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라 하는 것은 요 본질을 떠나가지고 영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 이 얘기예요. 근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서는 이 본질하고 영상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서로 비슷하죠. 얘기하자면 안 그래요?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있는 닮은 꼴인데 영상이 현현한다 하는 것은 이 본질을 반영해가지고 영상이 현현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 유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이 본질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이제 이해가 돼야 될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네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경문 내용들 하자면요. 이런 얘기가 좀 되겠어요. 거기에 원척소 1번을 보시죠. 이것은 꼭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거울의 영상은 그 모양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여러 종파에서 말하는 것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경전의 말씀을 해석하기로 합니다. 여러 종파에서 이 문제를 갖고 거론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인식론하고 관련되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떻게 보느냐. 이 인식론하고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선 여러 종파의 주장에 의하면 영상과 본질은 연속, 간격, 실제에 대해
대략 5가지 해석이 있다. 자, 이게 본질과 요 둘 사이죠. 본질하고 영상 이 둘 사이를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연속하는 것이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격이 있다. 하나 있고, 그 다음 그건 실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종파가 이 5종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5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이제 보죠. 첫째는 간격이 있으면서 실제인이 상자부와 같다. 자, 영상하고 본질은 서로 간격이 있고, 이 본질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는 상자부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자부에서는 바깥 대상은 존재한다. 외계의 사물은 실제한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유식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 어구에서 중간 존재를 건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본질의 외계에 실제하는 것이고, 여기 상자부들 한다면 간격이 있다. 이런 간격이 있다 이러면 이 중간에 뭐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간격은 있고 실제한다고 얘기했죠. 그 중간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둘째는 간격이 있으면서 실제가 아니다. 이 간격이 있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래요. 그런데 모든 법의 인연이 하합하는 세력으로 이런 견해로 하여금 모든 법의 성품의 특수한 힘으로서 생각으로 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재친논사와 같아서 중간 존재를 건립한다. 중간에 뭘 있어야 된다. 이죠. 중간에 뭐가 있어야만이 이 영상과 본질에 대한 중간을 뭐라 거울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울은 마음을 비유한 것이거든요. 자, 여기는 뭐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 힘드네요. 셋째는 연속하면서 실제인이 중년 논사가 중간 존재를 건립하고 셋째 논사를 자신의 논파한 것과 같다. 넷째는 연속하면서 실제가 아닌 것이다. 이 영상의가 본질에서 연속하는 건데 실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파 안에서 마땅히 이 구절이 있을 것인데 진실된 문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 다섯째는 간격도 없고 연속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실제 아닌도 아니다. 대덕라마의 견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안건, 본질, 거울 등을 반영하여 도리어 본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영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안건 눈이죠. 그 눈으로 이제 이 본질을 보는데 거울을 비춰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 영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거울이 비친 영상 개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싹 지나가십시오. 자, 그 다음 구절부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대성에 의거하면 종래 두 가지 문장이 있다. 첫째는 이 경전이 심의식 상품에 의하면 거울 속에 영상이 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또한 잘 닦이신 거울 면과 같아서 만약 하나의 영상이 생겨나는 조건이 현존하면 오직 하나의 영상이 일어나고 만일 둘이나 혹은 많은 영상이 생겨나는 조건이 현존하면 많은 영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 이 조건은 뭔가 하면 이 본질을 조건이라고 해요. 이 본질을 조건이가 이게 뭐 본질이 하나 있으면 영상도 하나, 여러 개 있으면 거울에 영상도 여러 개. 그럼 왜 거울 비추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비유입니다. 현재 이건 다 아시죠? 네. 또한 불지경론에서 마치 반듯한 거울에 의지해서 각가지 모양의 영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 논소에서 또한 마치 반듯한 거울의 조건이 본질에 의지해서 각가지 영상의 모습이 생겨난 것 같다. 이때가 얘기한 거죠. 그 말합니다. 둘째는 이 문장에 의거해서 마치 좋은 옥으로 만든 깨끗한 거울 면에 의지해서 본질로서 조건을 삼아 다시 본질을 보면서 나는 지금 영상을 본다고 말하고
본질을 떠나서 별도로 행해지는 영상의 나타남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거울을 비춰가 본질을 보니까 이 본질을 보고 이 영상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영상을 나타난 걸 영상을 근거로 해서 본질을 본다 하지만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본다는 거죠. 요 영상을 보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영상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별도로 행해지는 영상이 나타남이 있다는 거죠. 별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본질을 하고 영상을 이야기하면은 영상은 본질이 유사하게 있지만 영상은 별도로 나타난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비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면은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이제 안 보는 거고 영상을 보기 때문에 영상이 별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질을 떠나가지고. 그럼 이거 더 자세히 얘기하면 거울로 사물을 비출 때는 1번 비쳤다. 근데 비친 것이 거울에게 나타나는 거는 요 영상이 나타나는 건 2번. 그죠? 그래 영상을 근거해가지고 다시 이 본질을 보는 거는 3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본질을 떠나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게 4번. 네. 네. 그러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 근데 이제 대상이 없이도 우리가 보이지는 대상 없이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영상 때문에 사물이 인식이 가능합니다. 얘기하자면 대상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집에 강아지를 떠올리면 되죠. 눈앞에 강아지는 없는데 집에 강아지를 생각하면 강아지 영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 돼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진일신 보살은 눈이 왜 빨개요? 여기 아파요. 왜? 컴퓨터 많이 봤어요. 예? 경전과 같이 대선의 모든 논사들이 나누어 두 가지 주장을 갖게 되었다. 첫째, 중간학파는 곧 앞의 문장과 불지 경론 등에 의거해서 거울 속의 영상이 별도로 재성이 있다는 주장을 건립하였다. 그들 경양부에서는 반대 자기 모습을 본다고 한다. 둘째, 유식학파에서 종대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어떤 이는 거울 속에 별도의 영상이 있고 안식이 일어날 때, 안식은 시각이죠. 시각이 일어날 때 영상을 반연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사물을 딱 보면은 실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시각이 일어나면은 영상이 같이 나타나서 그 영상을 반연해서 본다는 거죠. 만일 오직 본질이 있고 별도의 영상이 없다면은 마땅히 오직 견본뿐이고 상본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영상이 없다면은 견본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울에 영상이 있듯이 영상이 있다면은 마땅히 상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곧 주장과 신뢰가 있고 비슷한 것의 가식이 없다. 또한 여러 교의 가운데 거울 속의 영상으로서 의탁이성을 말하고 호응꽃의 비유로서 변개 소입성을 말한다. 자, 거울의 영상으로서 의탁이성을 말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대상을 반전해서 영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탁이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독립된 실제 사물같이 있는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개 소입성이다. 호응꽃까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반대의 영상이 있어서 색채의 보수처에 들어간다. 그 영상이라 하는 게 마치 물질적인 현상은 거기에 이제 그 색채의 포섭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전 중에서 그들의 반드시 본질밖에 별도의 영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위한 까닭에 본질로서 조건을 삼아 다시 본질을 보고 지금 내가 영상을 본다고 말하고 본질을 떠나서 별도로 행해지는 영상이 나타남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질을 보면 이제 이 대상의 본질을 이제 보고 내가 그러니까 본질을 근거로 해가지고 본질을 보면서 이 머리가 영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본질을 떠나서 별도로 행해진 영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진실을 말하면
영상과 본질은 하나도 아니고 별개의 것도 아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과 영상은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죠.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본다고 이름한다. 그냥 본질을 본다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이는 본질을 떠나서 별도 영상은 없다고 말한다. 대치로 경량부와 같다. 반대로 자기 모습을 보고 연속된 산란 때문에 나는 지금 거울 속의 영상을 본다고 말하고 본질을 떠나서 별도로 행해지는 영상이 나타남이 있다고 말한다. 진실에 의하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진실에 의하면 뭐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거. 진실에 의한다면은 영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얘기하자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실제 사물, 실제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이 본질.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본질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삼매에 싹 들면 영상이 나타난다. 그럼 영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본질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영상이지, 이 영상은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본질이 실제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여러분들이 보통 꿈을 꾸고 나면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을 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사실이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수행 중에도 나타난 영상을 진짜 사실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은사를 받았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나타났다면 진짜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진짜 나타났다고. 그러고는 이제 기뻐 날뛰고 난리죠. 얘기하죠. 그래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냐. 심한 사람 동대방대 소문 다 내고. 고추장이죠. 예? 고추장이요. 죄송합니다. 예, 고추장 얘기 왜 나와? 그것도 합시다. 다 우리가 웃고 하는 것도 영상을 보고 웃고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네. 이걸 이해하려면 콩깍지 이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남녀가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찾아가는데 아들이 처녀를 데려왔지만은 부모의 눈에는 영 아니다 싶지만은 아들은 이 처녀 꼭 결혼해야 되겠다 했을 때 콩깍지 끼었다 그러잖아요. 그 남자든 여자든 콩깍지는 되게 며칠 가느냐 아니고 900일 간다고 얘기합니다. 900일 같으면은 3년 가까이 되죠. 너무 길다. 그럼 그 사람이 며칠 갔길 콩깍지. 저는 결혼 시작해서 끝나던데요. 예. 맞아. 신혼여행 갔더니 끝나고. 아니,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네. 코스. 그래, 갔다 와가지고는 또 이혼한 사람 있잖아. 그 콩깍지 때문에 결혼을 하고, 예. 그게 더 없어지니까 그만 이혼하는 거야. 그래, 그거는 내가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왔지 콩깍지 벗겨지는 거는 대부분 중매 결혼이고, 한 3년 중매 결혼해서 그런 거고, 연애 결혼한 사람들은 900일 간다 이래봐. 얘기하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있어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는 거. 예. 그래요. 그런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녀의 콩깍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을 사는 이 자체가 콩깍지에 끼어서 산다고 틀림없죠. 왜냐면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과학적인 진실은 이 대상이라 하는 매수 유동적으로 변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콩깍지에 끼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콩깍지라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는 사실 공부를 해야만이 알 수 있는 종교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매우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왜 심오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사물을 제대로 못 보니까 심오한 얘기가 된 것이지 진실을 알고 이러면 심오한 얘기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밑에 경문이에요. 이처럼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삼매의 행해지는 영상이 현현한다. 자, 이건 이제 원칙서 2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제3. 주장과 같은 신뢰를 들은 것이다. 이른바 이 선정의 마음이 이와 같이 일어날 때 미혹과 산란됨으로써 마음 밖의 대상과 비슷하게 되고 본 것과 다른 영상이 현현한다 하나니 내가 본질을 보는 것하고 다른 영상이 생긴다 했죠. 그 이치를 논한다. 마음이 현현된 모양은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라고 이름한다. 그죠? 영상은 자기 마음이 됐죠. 마음을 떠나서 외부에 별도로 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본 것이라고 하는 건 마음 떠나서 밖을 본 게 아니다 이게요. 그죠? 다시 자기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본 것이가 실제 영상하고 전혀 이게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 본 것이는 영상이 전부 자기 마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이 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 별도로 자기 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 본 것도 마음이고 영상도 마음이고 본 것과 영상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이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 그 경험상으로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는 시선을 제가 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볼 수 있다. 마음은 청정을 볼 수 있다. 이랬는데 실제로 사실은 보기 힘들어요. 모형도 있는 거 아니고 색깔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단련이 되면은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몸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실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마음의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 마음이 현존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만 제대로 깨뜨려 봐버리면 깨뜨려 보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깥 대상이 물질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마음이 현존한 것이다. 그러니 마음 밖에 따로 무엇을 구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사 어록에도 보면은 마음 밖에서 따라 구하지 말아라. 밖에서 구하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자기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진리를 구하는 걸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바깥 외자, 길도. 밖에서 도를 구하고, 불교를 내도라고 합니다. 안내자, 길도 찾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자면. 그건 왜 그러냐, 이게. 보이고 들리는 세상이 마음의 투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들다봐야지 밖을 봐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거죠. 여기서도 그런 수행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뭐고 바깥 사물 뭐 예를 들어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무지개 빛이 나도 나고 이런 걸 야 내가 수행 경지가 있어가지고 저런 걸 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이해하자마. 이게 해나가 괜찮네. 운치가 있네. 다 좋으니까. 꿈에 보는 현실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것도 확인해요? 그렇죠. 당연히 완전히 영상이죠. 자기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꿈을 분석하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전에도 이제 이 낮에 잠을 자면은 바깥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꿈으로 나타난다. 길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하면은 이제 이게 꿈을 꾸고 있어. 낮에 꿈을 꿀 때 그게 그대로 바깥을 반영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죠. 다 영상이죠. 자. 경론 9번 모든 영상은 마음일 뿐이다. 결론적인 얘기예요. 세존이시여 마냥 모든 정들의 자체성품이 색등을 반연하는 마음에 머문다면 그 나타나는 바 영상 그것이 이 마음과 역시 다름이 없는 것입니까?
자, 색등을 반영한다. 색, 그러면 이 물질이죠. 물질에 이게 마음이 탁 머무르는데, 그걸 보고 우리 눈으로, 이게 뭐다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책을 딱 보면 책 물질인데, 책 보면, 이거 무슨 책이다? 이래 하지만, 이것은 결국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그 얘기. 선남자 역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모두 어리석은 범부들은 전도된 느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상에 대해서 여실히 오직 식하는 마음이죠. 식분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지 못하고 전도된 견해를 짓는다.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원칙소 1번 보십시오. 33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기면 제 두 번째 여기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사유를 상속하여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가 마음과 함께하는 상분을 말한다. 결국 이거는 저게 상분입니다. 이 상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들어서 이제 일어난 지혜와 사유에서 일어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가서는 그 지혜도 관찰 대상이 되는데, 그 지혜를 관찰하는 것은 경분이고, 관찰되는 건 상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빠산나를 이제 닦을 때 영상이 이렇게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상이 나타난 그 영상은 상분이에요. 근데 그 상분에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 식이다. 근데 요걸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식은 항상 둘로 나눠져요. 견분과 상분은. 근데 이 견분은 뭔가 하면은, 견식이라고 얘기해요. 견식. 예. 상분은 상식이라고. 석대승론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분하는 거는, 보는 부분, 상분에 가는, 보여지는 모양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른 말하면 견분은 견식이고 상분은 상식이 같은 식이다. 그러면 여기 상분 여기 뭔가 여기 영상이에요. 마음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 영상인데 이 견분은 뭔가 하면은 이빠산나 같으면은 상분을 보는 이 견분이 이제 이빠산나 관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사마타는 뭐냐겠죠? 사마타 관은 뭘 보는 거냐면 이 견분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앞에 나왔죠. 사마타 관은 이 이빠산나의 견분을 보는 것이고 이빠산나는 이 상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앞에 우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견본 10번째 이빠산나와 사마타를 함께 강했다. 자시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한결같이 이빠산나를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해야 하는가? 이 원칙소 1번이 여기 있네. 뒤에 있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원칙소 1번 그 밑에 있네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해요. 선남자 역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모든 어리석은 분부들은 전도된 느낌으로 말며 모든 영상에 대해서 여실히 오직 식분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지 못하고 전도된 견해를 짓는다. 그 1번 그 밑에 있습니다. 제2 이렇게 산란된 마음의 인식 대상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산란된 마음의 인식 대상 역시 마음을 떠나지 않지만 모든 어리석은 분부가 마음이 산란됨으로써 모든 영상에 대해서 마음밖에 실지한다고 이해한다. 그 마음밖에 실지한다고 이해하지만 그 영상이기 때문에 실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네, 고해 주소. 다시 이제 경문 10번을 봅니다.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한결같이 이빠산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까? 우선 이게 원칙서 1번에 대해서 마음밖에 실지한다고 이해한다. 모든 영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닌데 마음밖에 실지한다고 이해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경우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우선사는 어느 청년이 이제 찾아오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일 안 했기 때문에. 경우선사 얘기하다가. 그래, 이제, 청년이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경우선사 하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 하는 하나의, 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연극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지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말라. 내가 후회한다면은 그거는 이 세상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의 연극이니까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서 너가 살아라. 수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살아보셔서 아시죠? 그죠? 예. 오대오 여신. 저도 이제 그런 걸 확실히 느끼시죠. 연극이라는 게. 자기 맡은 배역이 요만한 컴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영상이라는 얘기죠. 실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꿈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이게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자, 그 다음에 332페이지.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자기를 상속하여 오직 마음의 모양만을 사유하는 것이다. 이는 주무시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원칙서 1번 보니까 두 번째 열애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유를 상속하여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가 마음과 함께하는 상분을 말한다. 이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관찰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관찰 대상이냐면은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가 바로 그 마음과 함께하는 상분이라는 거죠. 그건 이 지혜도 관찰 대상이 된다. 이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유를 상속하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유를 상속해가지고 들어서 이룬 지혜라는 거예요. 사유를 상속한다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거죠. 들어가지고 이루어진 지혜. 그러면 그 지혜도 상속해 가는 겁니다. 말하는. 그럼 내 사유에서 내가 딱 지혜가 생겼다면 그 지혜도 상속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는 그 자기 마음이야. 마음이 함께하는. 근데 그것도 관찰 대상이라는 거죠. 자, 지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지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이 관찰할 때 무상 관찰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무상은 일어남과 사라짐입니다. 중간은 이제 몸몸인데 이 일어나고 사라짐 그 사이를 몸몸이라 하지만 대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짐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뭘 보는가 일어나는 것만 봅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 몸을 관찰한다. 자기손 몸을 스타하면 몸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막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막 이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차가운 게 따뜻함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요. 근데 보통 세 가지 현상입니다. 부드럽다든지 거친 것, 흑의 요소와 그 다음에 차고 더운 불의 요소와 움직이는 진동이라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바람의 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만 계속 일어나는 거 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보니까 이제 보는 힘이 이제 좋아지면은 이제 사라짐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계속 사라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걸 뭐라 하나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이 사라짐만 보는 거는 어떤 게 이제 이해가 들어가요. 어떤 이해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사라지는 거는 이것을 다시
똑같은 게 재생되어서 되도록 하지 않는구나. 사라지면 그뿐이구나.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계속 사라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점점점 사라져 몸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사라지면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이런 걸 이제, 그럼 지혜를 얻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 벌써 이 사라짐만 보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었구나. 이거 벌써 영원한 것이었구나. 사무치도록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얘기하잖아.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이거 일어나면 일어나게 하는 주체가 있는지, 사라지면 사라지는 주체가 있는지 살펴없는 거. 그럼 무아를 이해하게. 이게 머물지 않는 거죠. 뭐가 같이 다 머물러서 있어야 된다. 머물지 않아서 사라져버리니까, 머무는 자성이 없구나. 공을 이해하는 거죠. 특히 이 사라짐을 철저하게 이해한 걸 고라 그렇다고. 이 일어나고 사라짐은 무상인데, 사라짐을 철저하게 관찰해서 고라 그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일으키는 주체는 실체도 없음을 알 때는 그걸 뭐라고 하나?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의 지혜, 고의 지혜, 무아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관찰해서 이해해보면은 그 이해가 지혜예요. 지혜의 단일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알면 알인데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마음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지혜는 몸의 알미 맞아요. 마음도 맞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여기 들어갑니다. 각입니다. 각. 깨달음입니다.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현상을 아주 철저히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알아둬야 돼. 몸이 이제 사라졌다고 해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기가 또 생기거든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지고 생길 조건 되면 생길 뿐이에요. 단지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나 자아가 없다는 걸 명확히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지혜예요.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죠. 이게 보면 그냥 알지자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날일자가 있잖아요. 환하게 한다는. 해도 보면 해성해제 마음시자 마음의 해성가 정확히 밝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밝기 때문에 이제 각이라는 거죠. 깨있다는 거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도노 점수를 초기 불교에도 도노 점수가 있었다. 부처님은 도노 점수를 주장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가 생기면 지혜를 근거해서 계속 닦아가는 거죠. 깨달았고 깨달아서 또 닦아간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부산의 그 스니시행보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만 보여. 몸이 사라지는 완전히 완벽히 사라지는 것도 체험해볼 수 없다고. 딱 앉아 보면 몸이 생겼다 사라져 반복하고 마음도 일어나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맨 거의 진전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49제를 지내서. 그 다음에 수행을 딱 하는데, 바로 이제, 모든 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 이 밖에 없구나.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은 되도록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속에 이렇게 답답하고 이 뭉쳐있는데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예. 지혜가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이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지혜도, 이거는 상분이 있고, 얘기하자면, 요걸 이제 관찰하는 게 또 있는 거죠. 이 상분을 관찰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상분을 관찰하는 게. 보는 거는 견분이고, 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혜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견분을 다시 보는 놈이 바로 아까 사마타라 그러죠.
요게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자기를 상속하여, 자기가 그런 뭔가, 뜻을 짓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초점을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대상에 초점을 맞춰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뭘 사유하는가, 지속 관찰하는 게, 마음의 모양만을 사유한다 했어요. 마음의 모양. 심상이죠. 오직 마음의 모양, 비영상이 있다. 나로. 그래, 이제, 이게, 비유를 들자면은, 빛이 사방을 쫙 비추면서, 이 빛이, 빛을 비춘 등불을 비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빠산나를 이제, 대한 얘기죠. 이빠산나를 이제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무슨 기준으로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직 마음의 모양만을 사유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 화두를 참고하면은 참고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네. 참고하는 걸 보게 되면은 또 참고하고 보는 그 놈을 또 다시 보는 놈 뒤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관찰하는 게 화두가 예를 들어가 얘기하자면 이 화두단 말이에요. 화두 이목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목한다 했죠. 이목고 하면은 여기서 이목고 하는 이 주체가 있다 이게. 여기서 이목고 하도록 하는데 이목고 하는 놈을 다시 또 여러분은 또 보고 또 이목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래 이목고 하는 놈은 요걸 뒤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의 모양을 사유하는 것이 여기 뭘 얘기합니까? 원칙소에 말하면 상분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진짜 이중 관찰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마음의 모양을 사유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이 사유락 하는 거는 사유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유의 특성이 있어요. 사유의 특성은 첫 번째는 초점을 맞춘다. 사유락 하는 건 다 초점을 맞춘다. 겨냥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 사유의 특성이에요. 그냥 겨냥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사유를 갖다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겨냥이라고 이렇게 표현. 마치 하사를 사물을 겨냥하듯이 딱 겨냥한다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대상을 해체시켜버린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궁극에는 법을 보게 돼요. 내가 초점을 맞추고 대상을 해체시키고 벌 보게 하는 게 사유의 특성이에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 사유락 하는 것도 분석하는 사유도 있지만 분석하지 않는 사유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 그 모양만 사유를 하는데 그 이미지, 모양 이미지죠. 사유하는데 그냥 집중해서 계속 사유해 가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화두죠. 화두는 분석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뭘까? 네, 이것이 뭘까? 이러잖아요. 이것이 뭘까? 하는 이 사유만 그냥 쭉 지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떠난 이게 뭘까? 하고 가는 겁니다.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말과 생각 떠난 화두에 초점 딱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맞추고 있는 그 사유도 관찰 대상이 된다 하는 게 이게 원칙서 1번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냥 고추장 얘기야. 사마타는 저기 다음 시간에 사마타 얘기부터 솔직히 지나가고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